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결국 부산 엑스포 유치는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한 기사의 채팅이 오랜만에 15,000개가량 달리고 있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한 상황인데요. 부산 29표, 사우디 119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려 90표나 차이가 났죠. 결국 우리나라로선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된 거고요. 기가 막힌 건 투표 직전까지 대통령실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승산이 있단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참패한 거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박빙이라더니 어떻게 90표 차로 완패할 수 있냐?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추진한 사람부터 전부 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뒤로 돈 빼돌린 거 없는지 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 여태까지 언플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독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엑스포 설득에 노력하고 있다. 무슨 상대국 하위 공무원에도 90도로 인사를 했다. 상대국의 낮은 직급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두 손을 잡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별별 소리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반기문 씨가 막판 PT에서 히든카드로 등판할 거다. 그러더니 부산 갈매기 영상으로 엑스포 PT가 시작돼서 이렇게 강남 스타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적 강남 스타일입니까?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오죽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꼰대들이 만든 것 같다.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나왔죠. 두유노 클럽 정모 PT냐? 이런 비아냥까지 쏟아졌는데요. 한마디로 유명인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되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엑스포가 강남에서 열리는 줄 알겠다.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냐? 이런 비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고요. 요즘 대학생들도 저렇게는 안 만든다. 꼰대들 의견이 들어간 게 분명하다. 이런 식의 혹평이 말 그대로 쏟아진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거고요. 채널A 같은 데선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전문가들의 말을 끌어와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다가 망신만 제대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언론에선 부산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분위기가 느껴진다. 부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분위기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이어갔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런 판단을 한 겁니까? 까보고 참패를 하니 조선비즈 같은 데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체 불발됐지만 젖잘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큰 성과를 얻은 셈이다.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젖잘싸가 아니라 윤석열의 외교 참사 아니냐?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젖잘싸라기엔 예상 밖의 격차다. 부산의 최대 이슈였단 점에서 이번 결과가 총선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잼버리 사태에 이어서 여권의 악재가 될 거란 비판이 중론이고요.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 부실한 역량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부 여당에선 또 문재인 정부를 끌어오는데요. 이러니 문재인 정부 7년 차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산 내 국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민주당이 이걸 뭐라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거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보시다시피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산하 기관이냐? 이 또한 역풍이 꺼지지 않을 기세라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어제 이동관, 이정섭, 손준성 탄핵안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내일 30일 보고를 하고 12월 1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 매우 중요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총선 공약 1호로 제시한 겁니다. 총선 1호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도로 도입했을 때하고 이제 개인이 책임질 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개인이 이 간병인을 구하면 전속이 되지 않습니까? 전속이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인당 요새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도 내로 편입을 시켜서 한 사람이 사실 여유 시간에 몇 사람을 동시에 간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고 또 개인의 부담도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병인 문제는 뭐 저도 잠시 겪어본 일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의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병 파산 뭐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간병 살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을 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그때 아마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아마 징역 4년인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참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죠. 이걸 제도 내로 우리가 편입을 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좀 늘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 또 개인이 국민 개개인이 겪는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여할 거냐,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효율적인 사회, 또 정말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병비 문제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선 이제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좀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를 하는 건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저희가 한번 시설 투어도 했습니다만 상황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고통받지 않도록 또 가족 간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장님께서 정책위 의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결심하기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 분 보호자께서 함께 계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간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고 간병 보호자가 아니라 간병이시구나. 두 분 보호자는 사실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 또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그 어려움 속에서 좀 신속하게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